야당이 잘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다음 동지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결국 문희상 의원을 꼽았습니다. 혁신은 접어둔 새정치, 저희가 이렇게 제목은 뽑았는데 과연 문희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흔들리고 있는 이 야당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문희상 의원과 개인적으로도 친분도 많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문희상 새 비대위원장 체제. 네,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가장 먼저 이 조각조각 갈라져 있는 당내 계파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절체절명의 어떤 미션인데요. 바로 문희상 의원은 각 계파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중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등을 지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사조직 연청회장을 3번이나 지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각별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또 열린우리당에서 당대표였던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계인 동교동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어떤 친노계, 양계파의 거부감이 가장 없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730 재보궐 이후에 국민이 야당에게 준 과제는 바로 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대로는 야당 안 되니까 제발 좀 바꿔라. 그래서 정부야 여당을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지금 국민들이 준 과제인데 그렇죠. 지금 문희상 체제로 저 과제를 수행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희상 위원장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얼굴은 그 장비형인데 예. 두뇌는 뭐 조조형이다. 예. 이렇게 이건 좀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긴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꾀가 많고 생긴 그 얼굴 보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전략에 지략에 능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지만 예. 문제는 참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의 정치 역정을 보면 DJ의 또 좋은 참모였고 예. 정무수석 지냈고 아까도 뭐 경력 얘기했습니다만 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위기 상황을 책임을 지고 돌파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검증되거나 성과를 이뤄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해 1월에 대선 패배 직후에 맡았을 때 그때도 비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예. 조수인 차장 그 당시에 출입을 했었을 텐데 네. 그때 문희상의 민주당 어땠습니까? 네, 대선 패배 이후인 지난해 1월 문희상 의원이 5선 중진 의원으로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때 대선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만 당이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분을 대선평가위원장으로 삼고초려해서 모셔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선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대선평가 내용이, 보고서 내용이 그 친노의 어떤 개파성, 고립성,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 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대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당의 최대 주주인 친노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다하게 막아준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선평가 보고서는 혹독하게 그 결과가 또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안팎의 외풍을 막아주질 못하고 아주 어정쩡하게 5.4 전당대회 때 임기가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면서 과연 이번에도 문희상 의원이 뚝심을 발휘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 또 특히 이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역할은 다음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혁신은 더더욱이 어렵다. 이런 진단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생겼어요. 말씀 듣다가. 바로 친노 강경파가 이번에는 과연 문희상 대표 체제를 안 흔들고 그냥 둘 거냐. 바로 이 부분인데, 자, 흔들 가능성도 있고 안 흔들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친노 강경파가 누가 대표가 되든 안 흔든다. 이거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문희상 의원은 5선 중진이고 특히 친노계로 분류되는 중진이란 점에서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박영선 위원장을 흔든 게 친노가 뭐 처음부터 흔들었다기보다는 예. 박영선 위원장이 누가 봐도 이 임시 과도기를 관리하는 정도였는데 예.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당권에 욕심을 내고 대권까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하면서 다수파인 친노 강경파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흔들어 버린 건데 사실 더 크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희상 위원장이 만일에 친노지만 내년에 당권을 맡기고 친노들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예. 우리의 보스로 모실 건가에 대한 판단이 쓴다면 모를까. 예. 그렇지 않고 만일에 문 위원장이 그 선을 넘어서면 이 경우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문 위원장은 제가 아는 문 위원장은 결코 그런 데까지 욕심을 낼 분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외부의 평가는 그렇다는 지금 진단이신데 자 어제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를 했습니다. 명분이 좀 약하다 이런 진보 매체들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돌아온 게 어쨌든 정밀한 플랜에 의한 복귀였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진단이 지금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면서 원내대표직은 일단 가지고 간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전체 의견,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것, 이것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이런 얘기들이 원내 지도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자기는 탈당하겠다는 가능성을 던져놓고 뒤에서는 돌아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 설문조사를 하는 아이디어를 던져줬다 이런 얘기인데 네. 조금 의아하게 들리네요. 네, 그런 정황이 좀 가능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탈당을 강하게 시사하고 연일 탈당할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한편에서는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원내 대표직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모종의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이 일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밤이었는데 예. 바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바로 이 전수조사라는 어떤 그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되면서부터 실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휴대전화가 다시 켜졌다. 아, 네. 이것이야말로 원내 지도부와의 어떤 긴밀한 자신이 돌아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그 교환을 위한 그런 장치 아니었겠느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게 어쨌든 정치인들이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짜는데 이번에도 그런 치밀한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수인 차장 보시기에도 당분간은 강경파가 박영선 원내대표를 계속 흔들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했습니다만 원내대표직은 세월호 특별법에 최선을 다한 뒤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유승희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둘 시점이 언제인가를 분명히 밝히라. 이렇게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할 예정인데요. 이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어떤 압박이 쏟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오늘 그 추대위원회를 연 다음에 문재인 의원이 기자들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아, 이렇게 그 원내대표 일인데 문희상 대표가 해라 이렇게 간 거네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번에 보여줬던 진실게임 공방 속에서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문희상 의원의 선수를 하나 깎았는데 지금 조수진 차장이 5선으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정부와 여당 긴장이 좀 풀어지겠죠. 빨리 당을 추스러서 국민 다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